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법안 처리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이제 뭐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원안을 만들었다가 이제 수정안까지 해서 일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걷어낸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이제 그 내란 사건 같은 국가 중대 사건을 이제 맡을 수 있는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오늘 그 민주당은 이제 대법원의 이런 그 것과 관련해서 뒷북 꼼수고 입법권 침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고육 주책이다,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뭐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예. 지금 그 내란죄, 외환죄, 또 군형법상 반란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둬야 된다. 예. 이 취지에 이제 동감해가지고 그걸 대법원 외교로 하겠다 아닙니까? 외교로 한다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다. 그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겠다 했던 그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평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왜 그러면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냐 들여다 보면은 이 재판을 전연시키고 계속 늦췄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기현 이 재판장이 그 전형적인 예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윤석열을 석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란은 벌렸는데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니니 기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국민만 시끄러지고 피곤만 늘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자는 게 국민 일반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는 부분이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다 받아버린 거죠. 내용을 다. 그래서 이혼 소지를 다 세우고 인정한 거죠. 내란 재판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이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위헌성이 있는데 그 위헌성이 지금 예규로 하면은 다 없어지는 셈이죠. 예. 근데 이제 예규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규이기 때문에 이게 되죠. 피고인들이 예. 이걸 이게 헌재에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법으로 입법을 해버리면은 헌재를 들고 가요. 제깍.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입법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피고인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이심이 가게 되면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 즉각 그냥 헌재다 이혼 심판 제청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대로 이게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규대로 하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함께 논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법안대로 가는 거죠. 원칙은 법안대로 해야 돼요. 예, 예규는 하위 규범이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법을 만들면은 이게 오히려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혼 시비에 이제 말릴 수가 있다. 예, 이혼 시비 만들면 뭐 틀림없이 이혼 시비 할 거예요. 헌재를 넘어가자 해서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심부터는 부지하실로 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하고자 하는 그 실익은 다 챙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예규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건 천천히 입법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상황 끝내고 난 뒤에 이 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껴요. 예. 임명진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무슨 일이든지 좀 순리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뭐 그동안에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해오던 일인데 그냥 현재 있는 사법제도 하에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조금 늦어지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예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지금 뭐 많은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나 뭐 학계에서도 이건 우연 소지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연 소지가 있는 거를 지금 민주당은 아마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좀 새로운 안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 재판부 구성을 예부에서 하는 거냐 사법부에서 자기들 자체로 하는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수정안은 또 뭐 내부에서 뭐 법관 대표 회의하고 판사 회의에서 하는 거.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멀리 보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란 재판 그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현재 사법체제 하에서 6개월 안에 뭐 633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때문에 저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고 저거는 아무래도 무슨 정치적인 무슨 뭐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사법체제라든지 기존적인 질서를 엄청난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낸 건데 그게 결국은 멀리 보면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문상대로 또 무슨 재판부가 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옛날에 하던 대로 가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우연성이 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법원도 동의하지 않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이제 다음 주 아마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근데 이제 올 연말 안에 올해 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걸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뭐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이게 2심에 가서 재판이 더 늦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거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고민의 지점이 이제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1월 11일에 치러지죠.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9명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선출직 5명 중에 3명이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공석이어서 이 세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지원한 후보자들이 5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분들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대체로 뭐 민주당에서는 다 친명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언론의 시각에서는 이제 친 이재명, 친 정청래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정청래 대표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궐선거 자체, 당내 보궐선거이기도 하지만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당 대표에 모든 게 몰려 있는 듯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누구 하냐, 뭐 그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이제 3사람을 뽑게 돼 있는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 대충 감은 잡혀요. 그래요? 감은 잡히는데 누가 될까요?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그분들의 떡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 못 하겠고 분류한 거로 보면은 문정복, 이성윤 이분들을 한 팀으로 보는 것 같고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친한 분들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태, 강덕구, 유동철, 유동철 이분들은 이제 친명, 친 이재명 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중에 3분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분이 되죠. 그래서 한 명은 저쪽에서 나오고 2명은 이쪽에서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 명은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은 이재명.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가까운 분.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잖아요. 내년 8월까지죠.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역할은 다 할 거라 생각하고 지도력에 뭐 흠결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세 사람 다 친명이 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대표로서의 뭐 권한이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예. 어차피 다 친척이니까, 친명이니까 아하. 이게 헷갈리네요. 다 이재명, 친 이재명 쪽이기 예. 때문에 당내 이 흐름은 그냥 좀 변화가 있다더라도 소위 말하는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아, 그래서 이게 그것은 큰 이 의미가 민주당 내 의미를 부여할 만하진 않다. 예, 뭐 큰 파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 그런 예.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내에 무슨 뭐 친명 친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네.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의견이 다르고 정책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누가 되느냐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누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저희 집권 초기인데 아무리 뭐 정청래 대표가 힘이 있다 한들 뭐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네.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지난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발언을 이유로 해서 중징계 공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리 최종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이제 촉발된 이제 장안 갈등, 장동혁 대표와 이제 한동혁 전 대표의 갈등이 이제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보수 쪽에 이제 잠룡으로 분류가 되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했고 또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장관은 송년회에서 또 이렇게 러브샷을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 김문수 전 후보가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러브샷하고 그러는 건 참 보기 민망한 그런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당대표 선거 때도 그때 한동훈 뭐 대표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그거보다는 전환기라고 한동훈하고 누구 공천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공천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 또 김종혁 전 최고 예. 뭐 2년 지금 권고를 했더라고요. 예. 2년 당원권 정지. 근데 저도 이따금 방송에서 김종혁 대표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좀 지나치다. 비판하는 건 좋지만은 예. 그 무슨 이상한 말을 그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 지금도 몸담고 있지만은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 너무 건전한 비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장동혁 대표로서도 저거 곤혹스러울 거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보더라도 저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예.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당원 게시판에 이제 게재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참 끔찍스러운 말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현직 당대표가 또 같은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들이죠. 그것도 예. 저런 말을 당원 게시판에 올릴 수가 있는가? 저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요. 그거는 예. 사실은 그게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당원권 2년 정지. 예. 제명을 하고 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래가지고 양쪽 다 좋을 일이 없어요. 당에게 물론 좋을 일이 없고 국민들 눈에도 저거 맨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예. 뭐 정책을 가지고 좀 다툰다든지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나 뭐 저런 이상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저렇게 갈등 현상을 보이니 그러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 지지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참 골상사납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난 양쪽이 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종혁 대표 저기 최고도 그래요. 뭐 당에서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또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 저거는 당의 또 저기 질서가 뭐가 되는가. 난 둘 다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제해야 된다. 예. 자제할까요? 둘 다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할까요? 자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뭐 그 당의 윤리위원장을 한 2년이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곤혹스럽게 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거는 어른들이 좀 나서서든지 누가 나서서 서로 자제하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토론위원님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흘러가고를 떠났어요. 예.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은 국민의힘은 권력을 송두리째 뺏겼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한 결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배척을 당했는데 그럼 새롭게 나올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야당이 됐는데 야당이 되면은 권력을 다시 우리는 잡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각오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부 몇 사람들만 갖고 있는 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윤발하게 하는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하고 완전히 괴리되는 거죠. 이미 대통령 선거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서 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기본 틀을 새롭게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체제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도부부터 완전히 바꾸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백날 가봐야 그냥 저 상태가 벗어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내부에서 누구 싸우고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새로 나오자. 새로 태어나자. 이 선언을 하고 새롭게 나오려는 이 쇄신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당명을 바꾼다. 당명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고 새롭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국민으로부터 아 이제 야당이 뭔가 대안이 하나 생겼구나. 국민이 기댈 때가 있구나. 저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도부도 다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새로운 힘을 튀어나와서 하겠다고 외치고 나와야 그나마 이게 이제 건강한 야당이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그것 없으면은 백년 하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통일교 금품순수 의혹 관련해서 오전에 전재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장관직은 내려놨고 의원직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위법한 금품수수는 결탄코 없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경찰의 이제 정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속은 잘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압니다. 참 맑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자 이런 물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통일교 부분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돈을 줬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시계를 2개를 줬다는 부분은 들어보고 아 저거는 이상하다. 시계를 2개를 줘? 그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 물증이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을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윤모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들어요. 직관으로. 근데 전재수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처음 기자회견 한 걸 들어봤는데 분노를 하길래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건 배우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분노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없는 얘기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전재수라는 사람을 지켜본 결과로서는 아 저거는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은 그 뒤에 이제 통일교하고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근데 돈을 주고받고 시계를 특히 주고받고 지금은 뭐 시계 하나고 2천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진술이 바뀌는 걸 봐가지고는 이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봐왔는데 돈 받은 사람이 난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재판을 아니 좀 우리 권성동 의원도 보니까 뭐 재판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끝까지 안 받았다는 게 정치인들의 얘기인데 난 한 사람도 내가 돈 받았다, 뭐 시계 받았다,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 뭐 오히려 받았으니까 더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뭘 보나마나 저건 뭐 분명한 건데 문제는 경찰이 저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건가. 지금 거의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갤럽이죠. 그거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특검 찬성이에요. 통일교 특검. 그래서 저거는 경찰 수사보다는 결국은 저거야말로 특검을 해서 이게 밝혀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은 저거 여당에도 뭐 바람직하지 않고 뭐 야당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죠. 처벌받아야죠.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특검으로 문제를 풀어왔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예. 이번 특검하자고 받아야 합니다. 예. 특검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 전재수 의원이 특검하자고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특검하자, 특검에서 풀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풀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떳떳하다 그러면, 예. 떳떳하다 그러면.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